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맞춤법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서술형 문제 답안을 쓰실 때라든지 또 맞춤법만 가지고 단독 객관식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려면 맞춤법들을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서술형 문제를 풀 때 그 위에 나와 있는 지문의 글들, 그리고 밑에 뭐 조건에 있는 단어들, 이런 거 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는 그거대로 쓰면 되니까 맞춤법이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게 되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위 한번 보고 확인하고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확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특히나 200점짜리 서술형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쭉 한 800자에서 900자 정도의 원고지를 채워 나가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문장을 한번 만든 다음 그걸 이렇게 한번 쭉 느려뜨려 놔봐야 돼요. 쓰지 않고요. 쓰지 않고 요렇게 그렇게 칸에 맞춰서 여기까지 오겠구나. 이런 걸 가늠하고 그제서야 이제 볼펜으로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럴 때 맞춤법을 좀 익히 알고 있으면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 거 확인하는 데 시간 들이고 맞춤법까지 확인하는 시간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 쓸 수 있습니다. 또 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써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쓰려고 했었지?' 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쭉 빠르게 속도대로 좋은 속도대로 막 쭉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맞춤법에 대해서 익혀둘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맞춤법들 몇 가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바른 표기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 이 앞에 있는 틀린 표기를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오른쪽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이 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강색이나 초록색, 파랑색으로 표시한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강팍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팍하다라는 말은 괴팍하다라는 말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괴팍은 팍이라고 아로 되어 있고요. 강팍은 팍 이렇게 야로 되어 있습니다. 강팍하다는 건 마음이 좀 이렇게 남의 일에 공감하지 못하고 좀 메마른 사람을 강팍하다라고 하고요. 괴팍한 건 성질이 온순하지 못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의미는 완전 다르지만 사용할 때 좀 부정적인 의미이다 보니 헷갈리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자, 그럴 때 늘 강팍과 괴팍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셔야겠어요. 자, 그다음 객적다라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이거는 된소리로 적어 주어야 하는 경우들을 제가 요 색깔로 표시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럼 객적다 말고 여기 밑에 들어가면 곱빼기라는 말도 보이시죠? 자, 곱빼기도 곱빼기 아니고 곱빼기로서 적어 주셔야 하고요. 밑에 쭉 가 보면 깔때기. 깔때기도 깔에도 쌍기역 된소리 들어가 있고 때 할 때도 쌍디귿 된소리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깜빡이도 마찬가지겠죠. 깜빡이.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밑에 꼭두각시 할 때 또 다른 색깔 표시해 놨죠. 왜 그러냐면 꼭두각시는 발음 자체는 꼭두라고 된 소리로 발음을 하게 돼요. 각시, 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표기에는 집어넣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요. 이렇게 꼭두각시 같은 경우는 꼭이라는 말의 밑에 받침 기역이 뒤에 오는 디귿을 쌍디귿으로 만드는 그럼 밑에 각의 기역 받침이 뒤에 오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는 경음화, 즉 다른 말로 하면 된소리 발음이라고 된소리화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단어가 쓰인 그 맞춤법 안에서 이미 이거는 된소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일 때는 굳이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아도 발음법상 된소리가 되는 환경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도록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히게 된 것이고요. 또 된소리로 적히는 것 중에 널빤지 있습니다. 널판지 아니고 널빤지이고요. 뒤치 닭거리 아니고 뒤치 닭거리 이렇게 된소리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볼성 사납다. 볼성 아니고 볼성으로 쓰고요. 위에 법석
요것도 우리 난리법석 할 때 썩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이때도 역시 받침의 비읍이 뒤에 오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바꾸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날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법석이라고만 적어주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쭉 가보시면요. 여기서도 뭐 제가 표시는 따로 아니지만 뭐 갈겨 쓰다. 근데 뭐 쓰다에 쌍시옷 들어가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서요. 귀띔이라고 쌍디귿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세요. 또 밑에 뒷꽁무니. 자, 뒷꽁무니 하면 뒷꽁무니라고 잘못 쓰기 쉽습니다. 이렇게 뒷 사이시옷을 써준 다음에 꽁무니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틀린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꽁 할 때 쌍기역, 된소리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앞에 말에 시옷이 사라져요. 그래서 뒷꽁무니 이렇게 적어주셔야 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빨강색으로 돌아가서요. 여기 앞에 보면은 걷어붙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적어주셔야 돼요. 걷어붙이다 말고 또 우리가 붙이다라는 말이 한 단어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삼총사로 적어볼게요. 자, 밀어붙이다. 그리고 쏘아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다른 거라서 요것도 적어둘게요. 자, 벗어붙이다는 붙이다. 요 녀석만 붙이다고요. 나머지는 붙이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표시를 좀 해두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얘네들은 한 문제로 묶이기가 쉬워요. 나와 있었던 기출 분석을 좀 몇 개 해보면 여기 오른쪽에 국다라타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밑에네요. 기다라타라는 말이 있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 넓다라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높다라타도 있고요. 그쵸? 그럼 어떤 건 다랏이고 어떤 건 따랏이에요. 그쵸? 이렇게 비스무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게 한 문제로 묶여가지고 자, 그러면 넓다에서부터 온 건데 넓다라타는 어떻게 쓰나요? 높다에서부터 온 높다라타는 어떻게 쓰나요?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우선 한 다음에 관련된 사항들을 기호 달아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호 달아서 적게 되어 있는 게 1교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맞춤법에 따라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꼭 그 20점짜리 문제 있죠. 1교시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묶일 만한 것들을 같이 연결지어 봐두면 되게 좋아요. 여기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넓다라타처럼 넓다, 리을 비읍, 그쵸? 리을 비읍이라고 하는 것은 리을로 앞에 자음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넓다, 넓다 안 그러잖아요. 넓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리을로 소리가 나면 리을을 그냥 표기에도 다랏이 왔을 때 그냥 표기에도 그냥 붙여주자. 그리고 니은, 리을의 비읍이 뒤에 오는 다랏을 따랏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을 비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따랏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형태를 적어주고 이것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짤다도 있습니다. 짤다. 그럼 짤다라타 어떻게 쓸까요? 리을 비읍이니까 짤다 라타 이렇게 쓰겠죠. 기본형은 짤다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얇다도 할 수 있겠네요. 얇다. 얇다도 리을 비읍이잖아요. 얇다. 그럼 이것도 얇다라타가 될 거고 기본형은 얇다가 되는 거죠. 앞에 자음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라고 하면 따라시 붙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날개쭉지처럼 시옷이 들어간 여기 위에 끼어들기 안 했네요. 끼여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끼여들기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끼다라고 하는 건 능동적으로 내가 끼는 걸 말하는데요. 만약에 끼어들기 금지, 뭐 이렇게 도로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끼어들기 금지라는 건 내가 끼어드는 거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끼어들기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끼여가 되면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일에 의해서 내가 끼인 거예요. 거기서 이가 들어가면 피동의 의미가 되거든요. 내가 당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끼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날개축지는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예요. 날개 더하기 죽지 이렇게 된 경우인데요. 사이시옷 들어가 있는 경우를 몇 개 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고깃국 보이시죠? 고기 더하기 국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말이 더해질 때 뒤에 것이 꾹 하고 된 소리가 나면 여기 앞에 시옷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골칫거리도 마찬가지죠. 골칫거리 하고 뒤에가 꺼 하고 된 소리가 나면 앞에 시옷을 붙여줘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발음이 아니고 표기가 요렇게 쌍디귿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봤었던 것 중에 뭐 있었어요? 쌍기역이라든지 이렇게 된 소리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시옷은 안 붙이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도 사이시옷, 시옷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의 경우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한 문제로 묶여 제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넉넉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줄임말 중에 하나로 원래 기본 형태는 넉넉하다겠죠. 자, 근데 넉넉하다에 하다 앞에 있는 말, 받침을 봤더니 기역이에요. 이때 기역은 이렇게 뒤에말을 된 소리로 만들고 안 울림 소리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뒤에 오는 말이 하가 완전히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넉넉하지 않다라는 말을 넉넉지 않다로 줄일 수 있을 텐데 이때도 앞에가 기역이니까 그렇다면 하가 완전히 줄어서 넉넉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비교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안 울림 소리가 아니라 울림 소리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만만하다. 이 경우에는 하 앞에 오는 게 받침 니은입니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게 다 울림 소리거든요. 저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릴게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리고 모든 모음.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받침이 없다는 얘기겠죠? 네, 그럴 때에는 모두 이걸 울림 소리라고 해요. 울림 소리일 경우에는요. 하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 히읗이 남겨진 상태로 뒤에 말을 거센 소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이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앞에가 니은이니까 울림소리죠? 그럼 만만 히읗지 이렇게만 남게 돼요. 그럼 그 히읗이 뒤에 오는 지를 치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만만치 않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줄임말의 형태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경우여서 진짜 문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면 백분율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율이 원래 한자로 하면 리을이에요, 리을. 근데 앞에 말이 니은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것이 율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자,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즉 받침이 없거나 그런 다음 앞에 오는 말이 니은일 경우에는 뒤에 율이 옵니다. 율.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출산 니은으로 끝났죠? 그럼 율. 자, 그럼 결석은요? 기역으로 끝났죠? 그럼 모음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니은으로 끝난 것도 아니네요? 그럼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방, 이응이죠? 이응일 경우는 리을. 감염, 이것도 리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니은과 그리고 모음으로 끝날 때만 율 이렇게 붙여주는 거. 이것도 그럼 하나로 묶일 수 있죠.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거, 부조돈. 이것도 사이시옷 들어간 거네요. 사이시옷 들어간 경우로 표시해두고 가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삼가다는 삼가하다로 잘못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염두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염두하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염두하다가 아니라 염두에 두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보면 골병에 리을만 있고요. 골아 떨어지다는 리을 히읗입니다.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얘는 골아 떨어지다는 리을 히읗이고 골병은 리을만 쓰는 것이고요. 궁시렁아진고 구시렁입니다. 국다라타는 리을 기역이어서 이거 발음 자체가 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국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국다랏이 아니고 다랏으로 쓰게 되는 경우였고요. 자, 쭉 읽어서 올바른 표기 형태를 봐주세요. 닥달하다 쌍기역입니다. 덤턱이고요. 쭉 내려가서 또 이쪽에 보면 시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답다라는 말이 연결돼서 뭐 시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거죠. 시시닥거리다. 히히닥 아니고요. 시시닥이고요. 요걸 조금 좀 큰 개념으로 얘기하면 시시덕거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 작은 목소리로 속닥속닥거리는 걸 시시닥거리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큰 소리는 시시덕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리다라는 말은 대신 대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서 시시닥대다, 또 시시덕대다 이렇게 4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묶일 수 있는 부분이죠.
십상이다가 쉽이 아니고 십상이다 이고요. 씁쓸은 이렇게 두 개가 모두 쌍시옷 쌍시옷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된소리 표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쑥스럽다 이거를 쑥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쑥스럽다는 쑥스럽다여야 돼요. 자, 그리고 알맞은.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알맞다는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는 는과 같은 현재형을 나타내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맞은, 은밖에 안 오고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게 걸맞다가 있습니다. 걸맞다도 이것도 형용사기 때문에 걸맞은으로 해주셔야 돼요. 걸맞는 이란 말은 없습니다. 어쭙잖다고요. 또 밑에 염치불고, 염치불구하다 아니고 염치불고하다. 불자는 아니 불자고요. 고는 돌아볼 고자예요. 내가 염치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염치불구 아니고 불고. 그럼 불구라는 말이 완전 틀렸냐? 그게 아니고요. 불구가 쓰이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임에도 뭐 이런 뜻이 되는 불구가 쓰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감기 몸살임에도 이런 상황임에도 이럴 때는 감기 몸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불구하고를 써요. 근데 돌아보지 않는다.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뜻일 때는 불구하다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염치라는 건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라는 뜻이 아니라 염치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아버지가 처자식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살았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네, 그래서 불구하다가 맞고요. 옛부터가 아니라 예부터로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이라는 것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옛 기억, 옛 사랑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부터라는 조사를 붙이려면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태인 옛에는 붙일 수가 없고 예라는 명사에다가만 조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예쁜부터 안 그러죠. 예쁜이라는 말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니까 그 뒤에는 조사가 바로 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이렇게 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부터가 맞습니다. 왠지 요거 오에 왜냐하면 얘가 왜인지 이거의 준말이기 때문에 왜인지라는 형태만 왠지로 줄이고요. 나머지 경우는 다 이겁니다. 웬 떡이냐, 웬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우에고요. 그 다음에 왜인지의 줄임말로 쓰일 때만 오에로 씁니다. 아셨죠? 요컨대는 뒤에가 아이에 되고요. 여기 존댓말의 사이쇼 또 있네요. 네, 이것도 빨강색 표시를 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을는지고요. 즉효 나오고 철석 같다. 이거 제가 이 색깔 표시했죠? 왜 그러냐면 철석으로 발음이 돼도 철석으로 씁니다. 코방아는 시옷을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코방아라고 쓰게 됩니다. 발음 자체가 코방아예요. 왜 코로 꽝 박아서 넘어지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 콧방아 찌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발음 자체가 코방아 찌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중에 뭐 허구 한날 허구 헛날 아니고 허구 한날. 이거 진한 표시를 제가 지웠네요. 허구 한날로 해야 돼요.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제가 지금 중요한 것들만 확인하면서 오느라 띄엄띄엄 읽었는데 읽어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사항 남겨주세요. 자, 문장 형태에서도 올바른 문장을 적어야겠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어야 돼요. 앞뒤의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보는 게 나다. 그러면 나는 인간이 주체로 나오면 그때는 바다를 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어가 아니라 바다가 주어가 되면 그때는 앞에 거는 능동 표현이겠지만 뒤에 거는 피동 표현이 되거든요. 그 영어에서는 수동이라고 하지만 국어에서는 피동이라고 하거든요. 피동 표현이 될 때는 보이다 라고 쓰게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중피동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중피동이라는 건 피동 표현을 두 개 쓴 걸 말하는데요. 피동을 쓸 때 주로 이히리기라는 말을 붙여요. 중간에다가. 그리고 어지다를 붙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럼 이중피동이 되어버리죠. 자, 예를 들어서 보여지다. 이렇게 쓰면 얘는 지금 이중피동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중피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고요. 이중피동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똑같이 안기다인데 어떤 경우는 피동일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사동일 때가 있어요. 사동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한테 어떤 행동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 이때는 아기가 안기는 걸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동 표현이거든요. 자, 근데 엄마가 동생에게 꽃다발을 안기다, 이 경우는 꽃다발을 안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사동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기다라는 말 자체만 가지고는 피동과 사동을 구별할 수가 없겠네요. 그럴 땐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목적어는 을이 붙어 있는 경우잖아요. 사동은 목적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피동에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 목적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로 똑같은 말일 때 어떤 게 피동이고 어떤 게 사동일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요. 또 밑에 경우는 키는 크고 몸무게가 무거운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키와 몸무게가 무겁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어가 키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따로 있고 몸무게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따로 있는데 둘을 그냥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나는 뭐 노래와 춤을 췄다. 안 되죠. 노래는 부르는 것이고 춤은 추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서술어를 꼭 적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끝났으면 뒤에도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뭐뭐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앞뒤에 호응을 지켜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하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어야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만들어집니다. 또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이렇게 제가 진한 표시를 해놓은 단어들이 모두 부사어들인데요. 이 부사어들 뒤에 오는 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단하면 꼭 이렇게 아니다, 부정서술어가 와줘야 되고요. 모름지기는 해야 한다와 같은 당위성을 표현하는 서술어가 와야 돼요. 별로도 부정서술어가 와줘야 됩니다. 나는 별로, 여행을 별로 좋아해, 이런 말 이상하죠. 결코도 부정서술어가 와줘야 하고요. 비록은 뭐뭐을지라도, 일지라도, 이런 말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꼭 때문이다가 와줘야 하고, 반드시가 오면 뭐뭐 할 것이다, 반드시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또 밑에는 조사로 잘 나타내 줬는데요. 일본 정부 애가 부사어예요. 일본 정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를 쓰고요. 일본 총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게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것 아닌 것을 구별해서 애를 쓸 수 있고 에게를 쓸 수 있고, 이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높임의 대상, 이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니까 계시다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집도 아니고 댁이라고 써야겠죠. 또 선생님께니까 선생님께는 여쭈어 봐야겠죠. 여쭈어 보다라는 높임 표현을 써야 하고요. 또 포장해 드릴까요? 라고 해야지 포장이세요 라고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포장이세요 안에는 이시에요, 시라는 높임의 의미가 선어말 어미로 들어가 있는데 포장을 높이게 된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장해 드릴까요? 와 같이 손님을 높이는 표현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들도 있어요. 뭐 가지다, 이건 영어의 have에서부터 번역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요. 우린 그냥 꿈이 있다 라고 쓰는 게 이 오른쪽이 우리나라의 말 표현입니다. 10시에 회의를 가졌다가 아니라 회의가 있다. 또 연구팀에 의하여 바이라는 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지 말고 주체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연구팀이 개발하였다. 또 외국 그 영어식 표현은 이렇게 숫자를 앞에 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숫자를 뒤에 씁니다. 수량 표시를 뒤에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영어 수거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말고 그냥 매우 중요하다와 같이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들도 우리말의 그 어떤 어법에 맞게, 우리말의 표현에 맞게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내용도요, 여러분 카페 오시면 교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문법의 부분은 진짜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지 익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실 수는 없고요. 네,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또 막 뭔가 모르는 거 이거 질문해도 되나 싶은 그런 주저하지 마시고, 네, 뭐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 텐데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질문사항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